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 CPU, 자체 서버용 프로세서를 개발 중이다. 이게 뉴스로 떴어요. 인텔 칩을 대체하겠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반도체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시장에서 거의 1, 2위를 달리고 있고 PC는 뭐 당연히 기본 프로그램 꽉 잡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서버용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얼마 전에 컬들을 달궜던 주제가 구글과 애플이 반도체 독립을 선언했거든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서버와 PC용 칩을 모두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 어디가 날라갔겠어요? 우리 불쌍한 인텔은 야 이거 뭐 원투 스트레이트도 아니고 지금 어디로 주가가 갔냐? 코로나로 갔어요. 회복 애플 야 좀 회복 마이크로소프트 뭐 회복 이렇게 지금 원투 스트레이트를 맞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게다가 마이크로소프트만 지금 저렇게 발표를 한 거냐? 예전에도 한번 나왔지만은 아마존도 이미 자체 칩을 채택하겠다. 아마존이면은 클라우드 업체 1위예요. 서버 업체 1위입니다. 아마존이 만약에 자체 칩을 사용해서 아마존과 MS가 서버 칩을 모조리 다 자체 칩으로 바꾸면은 인텔은 진짜 큰일 날 수 있거든요. 만약에 다 바꾸면은 여기는 뭐 엔비디아 얘기를 하는데 GPU도 바꾸겠다는 거죠. 엔비디아가 GPU인데 GPU도 자기 거, CPU도 자기 거, 서버 반도체도 자기 걸 쓰면은 와 이러면은 진짜 큰일인데 이게 하나의 트렌드가 돼버렸죠. 주요 기업,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전통적인 반도체 회사를 버리고 자체 칩 설계 나서고 있는 게 하나의 트렌드가 됐는데 예를 들면은 애플, 구글, 심지어 페이스북도 이미 2014년에 반도체 독자 개발을 하겠다. 우리도 있습니다. 샘성도 잘 되길 바랍니다. 심지어 소니도 지금 뭐 다 반도체 설계 반도체 자 그랬는데 하지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 야, 그래도 전통 회사가 있는데 인텔이 반도체 만든 게 몇 년인데 반도체 설계를 몇 년 했는데 니들이 만들어 봐야 그냥 뭐 성능 비스무리한 거 만들고 비스무리한 거 정도니까 그냥 대체하겠다. 뭐 그 정도 설계는 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난달에 이게 내년에 나올 줄 알았는데 애플이 자신들이 만들겠다고 얘기했던 애플 반도체를 전격적으로 공개했습니다. M1 칩. 그러면서 막 자랑했어요. 업계 최고의 성능, 강력한 기능, 놀라운 효율성 막 자랑했지만 애플은 항상 자랑을 하니까 에이 뭐 그렇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무조건 잘 팔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거는 왜냐? 야 괜찮아 좋아 야, 이게 다른 반도체 10,000원이고 이게 50,000원이어도 살만하죠. 일단 사과가 막혔으니까 이게 그 감성 아니겠습니까? 이게 감성이니까 무조건 야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컴퓨터가 이렇잖아요 보통. 야 이러면은 근데 저걸 끼면 야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좋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니까 야 괜찮습니다. 갑자기 바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잘 팔리라고 생각이 됐는데 그래도 뭐 그냥 이런 걸로 애플이니까 이런 값으로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왔으니까.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해요. 외계인 컴퓨터를 만들었다. 잠깐만 아니 애플이 반도체 만드는 회사가 아니잖아. 근데 갑자기 성능은 3배 6배? 배터리 사용시간이 2배가 늘어? 갑자기 어디서 이게 떨어졌냐는 거죠. 근데 애플이 뭘 했냐? 전문가들이 한 얘기니까 저는 반도체를 잘 모르니까 모르겠지만 전문가들이 원래 스마트폰은 ARM을 기반으로 한 저전력이고 컴퓨터는 인텔의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 좀 전력을 많이 먹지만 효율적인 걸 써서 두 개가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애플이 이 두 개를 합쳐버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긴 성능, 여긴 효율이었는데 성능과 효율 모두에서 인텔을 앞질렀다. 차이나는 클래스를 보여줬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와 이건 기존 반도체를 날려버리는 파괴적 칩이 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 야야야 잠깐만 야 이거 반도체 기업도 아니잖아. 아니 뭐 무슨 기업이 하나 내더니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 보고 좀 웃겼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탓을 하는 거야. 구박을 뭐라고 구박하냐. 야 인텔 니들은 뭐 했냐. 몇십 년간 반도체 만들고 최근까지 뭐 그랬더니 야 애플은 그거 만들다고 하더니 뚝딱뚝딱 하더니 여기 쇼 M1 하는데 니들 거보다 좋다는 거예요. 야 잠깐만 야 니들은 뭐 했어. 주주들이 이렇게 구박을 하는 거죠. 뭐 한 거야 도대체. 야 애플은 뭐 핸드폰 만드는 회사가 갑자기 반도체 만들다 그러더니 반도체 전문 회사보다 반도체가 성능이 좋게 나오면 이게 말이 되느냐. 예상보다 놀라운 물건이 나왔다. 가만히 있던 인텔은 괜히 뭐 두들겨 맞는 감이 있지만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텔은 돈이 많죠. 하지만 애플은 미쳤죠. 돈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돈이 미친 데다가 인텔은 PC나 서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칩의 가격이 중요해요. 하지만 애플은 가격 따위 중요하지 않죠. 애플 아이폰이 100만 원이어서 잘 팔리는 게 아니죠. 싸서 200만 원이어도 잘 팔리죠. 제 생각에는 300이어도 잘 팔릴 것 같아요. 가격이 중요한 회사가 아니에요. 애플은 최고가 중요한 회사죠. 게다가 목표 하나가 너무 뚜렷했어요. 인텔을 이기자. 세계 최고의 실탄 가격 문제없어. 무조건 쏟아부어서 인텔의 반도체 요 반도체보다 좋게 만드는 데다가 집중하고 한 점으로 들어가니까 파괴적 반도체가 나왔다. 비즈니스 모델이 달랐다.
아예 들어가는 소스가 달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야 그거 그렇다고 치고 야 진짜 이거 다시 한번 질문 안 할 수가 없는데, 야 뭐 하고 있었나, 뭐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게다가 애플 같은 경우에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저거를 5나노로 만들었다. 야 5나노 미세공정 이거 되는 회사 몇 개 없죠. 삼성과 TSMC 두 개, 뭐 어딘지 모르겠지만 TSMC도 만들었겠죠. 하나의 기판 위에 각종 반도체를 다 올리는 효율을 높였다. 기판 위에다가 뭐 CPU, GPU, 램을 한 번에 올리는 뭐 혁신을 했다는데, 제가 정확하게 그거는 모르지만 운영 체제도 뭘로 바꿨다. 지금 사람들은 노트북을 여는 순간에 준비가 순식간에 켜진다는 거죠. 넷플릭스를 15시간 연속으로 노트북에서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게다가 지금은 애플은 원래 하드웨어 기업이잖아요. 소프트웨어 기업이기도 하지만 두 개를 다 지금 더하면서 정말 강력한 애플 생태계, 칩까지 자기가 만드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드는 강력한 애플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드디어 애플 생태계가 통합이 완성됐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기염을 토하고 있죠. 요즘에는 하나 더 발표했습니다. 야 놀라지 마라, 더 빠른 거 대기 중이다. 뭐 M1X, 야 이거 뭐야 이거, M2X 뭐 이렇게 가나 이거 아이폰처럼. 지금 더 높은 성능을 개발 중인 뭐 12코어 기반 뭐 이런 게 나온 데다가 저게 된다고 생각되니까 인텔 날렸었죠. 퀄컴 차버리겠다. 통신 칩도 필요가 없다. 헤드 말고 AP 말고 헤드도 지금 날렸는데 통신 칩도 야 해보니까 되네. 별거 아니었구만. 이러니까 직접 개발하기로 한다. 게다가 한 발 더 나가서 야 이거 뭐 할만하네. 자율주행 칩도 우리가 만들게. 자율주행 반도체 뭐 니들 만드는 거 보니까 시원찮구만. 우리가 뭐 만들면 되겠네. 뭐 M3인지 M4인지 뭐 이런 걸로 줄줄이 만들겠다. 한마디로 IT 업계를 뒤흔든다 그러는데, 지금 뭐 예전에 있던 뭐 CPU, 모뎀 칩, 통신 칩, 심지어 AI 칩, 뭐 자율주행 칩을 다 자기들이 해보니까 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게다가 인텔이나 퀄컴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커다란 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마존도 이미 자체 프로세스를 선보였고요. 12월 달에. 이것까지는 아직 뭐 5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본격적으로 나와봐야겠지만, 인텔 입장에서는 옛날에 다 했잖아요. 종합반도체 생산 설계. 생산은 TSMC하고 삼성하고 싸우는데 해보니까 이놈들이 미쳤거든요. 반도체 라인 하나 만드는데 30조씩 넣어. 이런 정신 나간 놈, 그런 효율이 없는 쪽. 그래서 만만한 요쪽으로 갈렸더니 얘는 뭐 GPU 만들고 있고 얘네는 PC로 가고 있고, 아 괜찮아 나는 AI나 서버로 가면 돼. 그쪽에서 반도체 헤게모니를 잡겠어 이런 소리를 하고 있었는데, 서버하고 AI는 내가 더 앞설 수 있어, 경쟁해보자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었는데, 뉴 챌린저들이 왔죠. 근데 뉴 챌린저들이 얘네보다 세. 야 이건 챌린저가 아니잖아. 야 어디서 보스가 왔어. 야 이게 애플, 마소, 아마존, 구글이면, 구글 안 표현했는데 세계 랭킹 1, 2, 3, 4위가 다 온 거 아니에요. 이 입장에서는 이 고객이었는데, 이거는 야 잠깐만 이거 얘네랑 싸워서 그래 내 PC는 주고, PC 시장 어차피 없어. 줘 괜찮아. 서버하고 AI 반도체 칩 뭐 이런 데로 가면 되고 했는데, 얘네들이 거기에 뛰어들면 야 잠깐. 게다가 인텔이 서버로 지금 먹고 사는 회사인데, 지금 방금 전에 위에 나왔던 애플, 마소, 아마존은 누가 보더라도 이 서버의 최강자들이거든요. 얘들이 고객이 아니라 경쟁자로 등장하는 순간에, 지금 물론 아직 승부는 끝나지 않았고 인텔이 더 놀라운 칩을 개발하면 뭐 한순간의 역전이지만, 지금 코로나 때로 회귀하는 게 다 이유가 있죠. 돈도 지금 엄청 잘 버는데 실적은 계속 좋아요. 계속 좋은데도 뭐 이런 이유가 있고, 과거에 인텔이 10나노 공정을 실패했다. 괜찮아. 우리는 7.5나노 하면 돼. 컴퓨터 CPU 점유율이 떨어졌다. 괜찮아. 그 AMD 주고, 야 우리는 AI나 서버, 뭐 프로세서 이런 데 하면 돼. 뭐 이런 소리를 하면서 뭐 이런 거 CPU의 차이가 줄어들고 할 때도 그렇게 하면서까지 했던 게 이유가 이거였거든요. 반도체 시장의 헤게모니를 놓지 않겠다. 자잘한 거를 가지 않고, 어쨌건 지금 반도체 시장의 지배자니까 인텔이 그 헤게모니를 놓지 않으려면 메인되는 칩에서 그 AI 칩이라든지 아니면 서버 뭐 헤드 칩이라든지 AP 이런 걸 놓치지 않으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쟤들한테 이기면 이쪽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는데, 하려고 한 게 했죠. 그런데 야 누가 보더라도 이게 뭐 삼성이나 AMD에 비해서 만만한 친구들이 아닐 것 같은데, 딱 봐도 제가 이 친구들을 그렇게 조금 알긴 하는데 이렇게 만만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정말 시장이 빨리 돌아가는 거고, 이게 인텔에서는 뭐 엄청난 지금 도전이 되는 거고,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이 얼마 전에 이게 나왔었죠. 낸드 플래시를 만드는데 세계 최초 176단을 마이크론이 먼저 했다. 이게 그냥 잠깐 뉴스가 나오고 말았는데, 이 교수님에 따르면은 낸드 플래시 분야에서는 마이크론의 기술력이 삼성전자를 앞질렀거나 최소한 동등해졌다. 삼성전자에서 곧 발표할 텐데요. 한 달이라도 먼저 내놓았다는 거는 그게 중요한 거다. 다시 말하면 D램은 옛날에 마이크론이 뒤에 따라왔었는데 이미 반걸음이고, 낸드는 이미 뒤집어졌다. 이 시장이 그렇게 빠르다는 거죠.
쫙 보고 있으면 새로운 반도체 시장이 지금 열릴까 말까 하는 그 어떤 시소가 넘어갈까 말까 하는 그럴 때 같은데 뭐 AI 반도체가 됐건 아니면 정말 특이점을 넘는 반도체가 올 것 말 것 같은 시대인데 그걸 인텔이 해낸 게 아니라 뭐 이런 애들이나 이런 애들까지도 모두 다 달려들어서 그거 하나를 해내겠다. 저울추를 딱 넘는 그 순간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은 정말 얼마 되지 않는 시기에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반도체가 등장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이는 어떤 반도체일지 모르겠는데 야 지금 M1 하나 냈다고 인텔은 뭐 했냐 야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시작일 거 아니에요. 애플 입장에서는 이걸 뭐 M2, M3 뭐 바꿀 거 아니에요. M1X로 바꾸든지 뭐를 바꾸든지 바꿀 텐데 저걸 보고 있으면 쟤네들이 한 걸 보면은 아 되는구나. 반도체라는 게 쟤들도 IT 기업도 도전하면 되는구나라는 걸 눈에 봤으니까 분명히 구글이나 MS나 지금 MS도 도전한다고 선언을 한 거잖아요. 이거 되는구나라는 걸 봤기 때문에 엄청나게 한전 파기로 들어갈 게 투자를 강력하게 드라이브 걸 가서 높을 것 같고 충격적인 반도체가 등장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야 속도가 진짜 빠르다. 애플이 반도체를 만든다 그랬을 때 정말 최소 내년 뭐 늦으면 2, 3년 그 정도에서 인텔보다 성능이 비슷하거나 조금만 앞서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올해 11월에 냈어요. 정말로 충격적인 반도체가 뭐 당장 내년에 등장한다 그래도 놀랍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속도라고 할 수 있고 아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항상 이럴 때는 그 코리아의 그 위상을 보여드려야죠. 코리아가 있습니다. 삼성도 있지만 그 SK텔레콤도 최첨단 AI 반도체 11월 25일 날 냈습니다. 자 국내 첫 출시고의 사피온 220 앞광고 뒷광고 없고요. 제가 반도체 광고를 할 리가 없죠. 아, 야 근데 정말 훌륭한 반도체인 건 맞는데 그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 좀 우리는 확실히 디자인에 좀 약한 것 같아. 야 이게 정말 훌륭한 AI 반도체일 텐데 왜 디자인이 좀 1980년대 잠깐만 아니 이게 아닙니다. 정말 훌륭한 반도체고 SK텔레콤이 아마 AI 반도체 시장에서 해낼 텐데 그 이 감성 측면에서 감성이 있죠. 이게 애플의 반도체거든요. 이 감성 측면에서 이게 별거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좀 무지개를 넣어준다든지 사과를 이게 좀 감성이 좀 비슷하면 이게 더 성능이 좋은 걸 수도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성능이 더 좋은 걸 수 있기 때문에 SKT도 지금 뭐 반도체를 좀 개발해서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반도체를 개발해서 정말로 여기서 1등을 하면은 뭐 헤게모니를 먹는 거잖아요. 반도체 시장 크기가 얼마나입니까? 수천조짜리 시장인데 거기에 헤게모니를 먹을 수 있는 노다지가 열려 있었고 그거는 반도체 기업들의 몫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엘도라도가 문이 열리니까 전 세계 기업들이 뛰어들고 애플이 와 11월에 진짜 성과를 보여주면서 11월에 외계인 반도체 인텔은 뭐 했냐? 정말 우리는 정말로 빠른 시대에 살고 있다. 아까 제가 클라우드 시대 얘기를 했지만은 클라우드라는 게 우리의 이렇게 옆에 다가온 지도 사실 얼마 안 됐는데 판은 다 깔려있고 장기 말이 올라온다. 아마 내년 내후년이면은 진짜 엄청난 말들이 올라오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을 거고 그때 가면은 이게 당연히 존재했던 것처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반도체 시장에서도 충격적인 반도체들이 아마 등장을 하면서 뭔가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느낌이 지금 들고 있죠. 자, 은근슬쩍 테슬라. 이게 은근슬쩍 는 게 아니에요. 얘들도 발표를 했다는 거 애들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누가 할지는 모르지. 얘네가 주가가 올라간다는 말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자꾸 죄송하죠. 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했다고 그냥. 이거 가격이 오른다는 게 아니라